장례식장 홀이 조용한 대화 소리와 백합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모가 다가오며 팔을 벌렸다. 가짜 눈물이 화장한 뺨에 번들거렸다. 아이고, 지은아, 그녀가 속삭이듯 말하며 나를 끌어안았다. 포옹이 쇠덩이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나는 그녀의 팔 안에서 딱딱하게 서 있었다. 수십 쌍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는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가 마침내 나를 놓아주자 나는 그녀의 물기 어린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주변 상주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내 이름은 김지은이다. 34살, 7년 만에 고향에 발을 디딘 오늘까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 테크 스타트업의 마케팅 디렉터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 내가 버린 모든 것에서 800km 떨어진 삶을 세심하게 구축했다. 이제 리버사이드 장례식장의 대리석 로비에 서서 그 거리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오후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검은 옷차림의 상주들 사이로 다채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대부분 아는 얼굴들, 우리 집안이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 아버지의 골프 친구들, 그의 부동산 제국에서 온 사업 파트너들. 그들은 무리지어 로버트 모리슨 같은 남자에 대해 경건한 속삭임으로 이야기했다. 아니, 김태식. 매년 자선 갈라에 기부하고 지역 청소년 축구팀 절반을 후원한 남자. 저게 지은인가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 올 줄 알았는데 나는 앞만 보며 지갑을 갑옷처럼 움켜쥐었다. 속삭임이 나를 따라다녔고 나는 손님 명부에 안정된 손으로 서명했다. 내 검은 시스 드레스는 명품이었다. 내가 허락한 작은 복수. 그들이 보게 하자 김씨 돈 없이도 잘 살았다는 걸 관람실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아버지의 관 아래에 과도할 정도로 화려한 꽃들이 쌓여 있었다. 작은 정원처럼 보일 정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새겨진 가장 큰 화환이 관 머리에 놓여 있었다. 그 아이러니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지은 씨, 팔꿈치에 손이 닿았다. 돌아보니 옛 이웃박 할머니였다. 연습된 동정심이 가득한 얼굴. 어떻게 견디고 있니? 이런 비극적인 상실이라니. 아버님 아직 62세밖에 안 되셨는데? 괜찮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골프장에서 심장마비라니 모두 놀랐어. 9번 홀에서 팔을 치고 나서라지? 당연하지. 죽음조차 김태식에게 그의 방식으로 왔으니까? 그의 영역에서 아마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는 관 근처에서 동생 민호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완벽하게 다듬은 매력으로 조의를 받는 중이었다. 31살, 민호는 아버지의 거울상이었다. 같은 각진 턱, 같은 계산된 미소, 방을 장악하는 같은 능력. 그의 아내 최민지가 옆에 서 있었다. 진주 목걸이를 한 금발 액세서리처럼 마른 눈을 손수건으로 닦는 척 우리 눈이 마주쳤다. 민호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놀람, 어쩌면 짜증. 그러다 적절한 슬픔으로 돌아갔다. 그는 민지에게 속삭이고 나에게 다가왔다. 지은아, 그는 앉지 않았다. 올지 확신이 없었어. 나도 그랬어. 내가 인정했다. 어머니는 가족실에 계셔. 너를 찾고 계셨어. 나는 의심스러웠다. 박수진 어머니는 선택적 인정을 완벽하게 익혔다. 그녀는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는 것만 요구했다. 게임을 따르지 않은 딸을 위한 건 아니었다. 찾아볼게. 내가 말했다. 둘 다 내가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민호의 턱이 굳었다. 장면 만들지 마. 오늘은 내 아빠 문제에 관한 게 아니야? 재미있네. 내가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말했다. 장례식은 고인과의 문제에 관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말없이 돌아서서 슬픔에 잠긴 아들 역할로 돌아갔다. 나는 그를 보며 부모 싸움 중 내 방으로 몰래 들어와 소리가 멈출지 묻던 동생을 떠올렸다.
언젠가 그는 싸우는 대신 합류하는 게 쉽다는 걸 배웠다. 인파가 가까워지며 검은 천과 강한 향수가 질식할 듯했다. 탈출을 계획하던 중 이모 김혜진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여동생, 그녀의 연극적 영광을 모두 드러내며 그녀의 포옹이 나를 가두기 전에 뒤로 물러날 수 없었다. 그녀의 반지가 내 어깨를 파고들었다. 아, 지은아, 그녀가 감정적으로 숨을 내쉬었다. 내 사랑스러운 아이야, 우리가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말은 도전처럼 공기에 걸렸다. 주변 대화가 조용해졌다. 나는 기대의 무게를 느꼈다. 따라야 했다. 그들도 그리웠다고 중얼거리고 후회와 용서에 대해. 대신 나는 혜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러났다. 그녀의 마스카라가 전략적으로 번져 완벽한 슬픔의 그림을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초대하지 않은 크리스마스들, 내가 잘린 가족 사진들, 민호에게만 한 전화들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내 목소리가 명확하고 안정됐다. 전혀 그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혜진의 얼굴이 화장 아래 창백해졌다. 입이 물고기처럼 벌어졌다 닫혔다. 뒤에서 누군가 헉소리를 냈고 유리가 접시와 부딪혔다. 나는 느슨해진 그녀의 포옹에서 벗어나 출구로 걸었다. 내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딱딱 소리를 냈다. 꽃, 나를 존재하지 않는 척한 사람들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할 말은 했다. 주차장 공기가 자유처럼 폐에 스며들었다. 렌터카에 20분 앉아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기 전에 운전할 수 없었다. 과거는 예상치 못할 때 돌진한다. 갑자기 나는 12살이 됐다. 부엌에 서서 아버지가 민호의 새 하키 장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동안 내 미술 수업은 불필요한 지출이었다. 김태식은 선택적 애정의 달인이었다. 세상에 그는 자수성가 부동산 거물로 서울교회를 부유층 천국으로 바꿨다. 병원 이사회에 앉아 장학 프로그램 후원, 매달 지역 신문에 웃는 사진. 눈에 도달하지 않는 연습된 미소. 집에서는 달랐다. 지은이는 김씨 드라이브가 없어 그는 만찬 파티에서 손님들에게 말했다. 내가 앉아 음식을 작게 썰며. 다행히 민호가 가족 야망을 물려받았지. 나는 8살에 김씨 집안 사랑이 거래적임을 배웠다. 좋은 성적은 충분치 않았다. 민호의 수학비 플러스는 축하받았지만 내 A는 당연한 거지. 7학년 주 과학 박람회 우승 시 아버지는 민호의 리틀 리그 경기였다. 민호 팀이 준결승 패배 시 아빠는 아이스크림 사주며 챔피언처럼 플레이했다고. 너무 민감해 어머니가 내 방에서 울던 나를 찾으며 말했다. 박수진 어머니는 매주 살롱 방문과 인정 안 하는 미묘한 시술로 유지된 아름다움이었다. 가난하게 자라 태식과 결혼이 꿈의 3티켓이었다. 그 3보호는 불완전함 인정 안 함을 의미. 아버지 사랑에 그녀가 매니큐어 손으로 내 머리 쓰다듬으며 주장했다. 다르게 보일 뿐이야. 하지만 전혀 안 보였다. 학교 연극 주연 시 클라이언트 긴급. 졸업식 발리딕토리언 연설 시 폰 확인. 서울대 입학 시 마케팅은 여자의 안전한 선택이네. 민호는 잘못 없을 수 없었다. 라크로스 팀 주장, 프레터니티 회장, 아버지 부동산 따라 열정적으로. 태식이 원한 모든 것, 카리스마, 야망, 남자. 황금 아이, 아버지가 자신에서 보고 싶은 모든 걸 반영. 나는 그 테이블 자리를 얻으려 애썼다. 새벽 3시까지 SAT 공부하며 완벽 점수가 그를 보게 할 거라 생각. 토론팀 가입, 좋은 연설가 존경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판사 아들 매튜 첸 데이트, 연결 때문에 태식이 승인할 거라. 왜 민호처럼 안 돼? 질문 변형, 메시지 같음. 민호는 김씨 태양계 태양, 나는 플루토. 기술적으로 가족, 하지만 주변 너무 멀어 존재 논쟁적. 깨짐은 서울대 시니어해, 맨하탄 탑 마케팅 회사 명망 인턴십 선발. 집 전화, 흥분으로 숨차게, 자랑스럽게 할 뉴스. 지금 못해, 그가 말했다. 민호 첫 부동산 딜 클로즈.
클럽 축하가 전화 끊고 다시 좋은 뉴스 안 했다. 어머니는 그녀 방식으로 다리 놓음. 카드에 수표 끼워. 사랑, 엄마 아빠의 태식이 모르는 거 알았지만. 가끔 전화. 그녀 자선위원회와 민호 성공 업데이트로 침묵 채우며 태식과 내 거리 언급 피함. 너에 대해 물어봐. 그녀가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답. 그 뒤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소에는 드라마틱 안의 큰 싸움. 문쾅 없음. 그냥 집 오기 멈춤. 추수감사절 일로, 크리스마스 항공비로. 초대 멈추고 김씨 가족 사진 나 없이 계속. 민호 가끔 문자, 필요할 때 이 마케팅 제안 봐줄래? 나 민지 동생 대학 조언. 도왔음, 천둥 속 내 침대로 기어든 어린 소년 기억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낯서니 같은 집 다른 어린 시절로 형성. 7년 지남. 커리어 싸움, 나라 건너, 같이 불가능 표준 안재는 3, 나타나는 남자 데이트, 성공 축하 친구, 좋아하는 나됨, 전화 왔음. 아빠 죽었어. 민호 목소리 이상하고 공허. 클럽 심장마비. 아무 느낌 없음. 슬픔, 안도, 감정 있어야 할 공백. 목요일 장례일 그가 계속. 와야 해, 와야, 원해 아니고 필요 아니고, 목록 체크 의무. 하지만 왔음, 마조히스틱 폐쇄 필요로. 장례식장 벗어나 운전하며 뭘 기대했나. 사과, 항상 사랑했다 게시, 동화 죽음 화해로 26년 계산 무관심 지움. 관 남자 죽기 오래전 낯서니 차이점 이제 모두 봤음. 장례 후 즉시 떠날 계획, 호기심으로 어린 시절집 식민지 맨션 같음. 깨끗 흰 기둥, 손질 울타리, 아버지 안 나타난 순환 진입로 기다림 무수. 안에서 캐터러 포스트 장례 리셉션 준비 바쁨. 위층 내 옛방 슬쩍, 일반 게스트룸, 여기 산 소녀 흔적 없음. 옷장 뒤 상자 찾음, 어머니 저장. 성적표, 과학 리본, 못 갈 대학 입학 편지. 폴더 지은, 서울대 장학. 손 떨며 여름. 안 서울대 장학 신청서 복사, 전액 커버. 추적 시 처리 중 분실. 거부로 대출 강제, 최근 갚음. 거부 아님. 제출 준비 원본. 뒤 클립 아버지 필체 메모. 매일 안기팍처 논의. 민호 서울대 대신. 가족 기부 보장 방도름. 침대 앉음. 종이 구김. 무십분 안 적극 파괴. 그 봄 기억. 장학 사무실 미친 전화. 기록 없음 혼란. 지도 교사 당황. 그녀가 태식에게 민호 일반 입학 신청과 함께 우편봄 외 행정 오류 가정. 아버지 위로. 이런 일 일어나 먹게 톡톡 거짓 동정. 민호 적어도 입학. 김씨 하나 서울대면 충분. 안 그래. 민호, 내 동생. 비평균 간신. 비싼 튜터 SAT 1400 겨우. 서울대 비즈니스 학위 연결로 아버지 회사 직행. 평균 기록 아이비 리그 자리 왜 안 의문. 상자 더 종이. 민호 신입생회 콜리아 큰 기부 은행 명세. 개발 사무실 태식 감사 편지. 대신 종이 트로피 저장. 폰 울림. 민호, 어디야? 사람들 물음. 웃음. 이제 물음. 장래 외모 유지 필요시 어머니 홈프린터 복사. 분노 불타 손 안정. 아래 리셉션 직면. 집 상주 가득. 캐터드 음식 접시 균형. 태식 관대 이야기. 유령처럼 움직임. 증거 지갑 움켜. 지은아 어머니 나타. 얼굴 조심 구성. 어디 갔었어? 부적절해. 내 방이 내가 말했다. 옛방 그녀 불편. 게스트 공간 필요. 맞아, 그녀 얼굴 연구. 장학 알았나? 엄마, 아빠 서울대 장학 파괴 알았어. 눈 커짐, 피함. 무슨 소리야? 하지만 아름. 와인 글라스 쥔손 긴장, 시선 피함. 민호 미래 사려 내 미래 파괴. 알았어, 목소리 낮음. 아버지 가족 최선 생각 그녀 뻣뻣.
민호 더 도움 필요. 너 항상 유능, 독립. 괜찮을 줄 알았어. 괜찮아, 쓰디쓴 웃음. 9천만 원 빚 졸업. 3년 라면. 새 직업이라며 민호 라크로스 프레터니티 아빠 돈. 목소리 낮춰, 그녀 쉿, 손님 둘러. 때 장소 아냐. 언제 때, 엄마. 아빠 대우 이야기 때, 그녀 척추고추, 대화 끝 의미 턱듬, 아버지 사랑. 못 보면 문제 너 그녀 떠남, 사랑이라 부른 미래 훔친 남자 축하 사람방에 홀로. 민호 바 찾음, 조의 연습 쉽게. 접근 시 표정 굳음. 얘기 필요해 내가 말했다. 여기 아냐 그는 중얼. 여기야 복사지 하나 꺼냄. 알았어, 종이봄, 인식 플래시 후 표정 가다듬. 뭐. 아빠 내 장학 죽여 내 자리 사 민호 팔 잡아 서재로. 안문 닫고 도름. 이제 무슨 상관 그가 말했다. 15년 전. 알았어 그는 어깨 으쓱. 그 제스처 아버지 봄이 졸업 후 아름 아빠 너 서울대 행복 안 할 거라. 경쟁적 너무. 호의라. 호의. 목소리 갈라짐. 그는 파괴. 민호의 어깨가 으쓱이는 순간 나는 그 안에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무관심, 그 계산.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어.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서울대에서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너는 아버지의 돈으로 파티를 즐겼어. 그런데 그게 호의라고 민호의 눈이 피했다. 지은아, 그때 나는 그냥 따랐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의 목소리에 균열이 갔다. 그 균열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선택한 자였다. 너는 항상 선택받았어에 내가 속삭였다. 나는 버림받았고 서재문이 닫힌 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아버지 죽었어.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터졌다. 죽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아직 살아있어. 너 안에, 어머니 안에, 이 집 안에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리셉션이 여전했다. 사람들은 태식의 자비를 이야기하며 웃었다. 나는 그들 사이를 지나 집을 나섰다. 공기가 자유였다. 하지만 내 안의 분노는 더 커졌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복사된 서류를 보며 계획을 세웠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배신은 시작일 뿐 후 다음 날 나는 변호사와 만났다. 서울의 유명 로펌, 부동산 사기 전문. 이 서류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물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많아요. 하지만 가족을 상대로. 그건 복수예요. 네, 내가 대답했다. 필요한 복수요. 하지만 복수는 단순하지 않았다.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아. 내가 필요해. 나는 망설였다. 상처가 나를 움직였다. 갈게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손에 진통제. 왜 왔니? 그녀가 약하게 물었다. 너는 우리를 버렸잖아.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밀려난 거예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진짜 이야기.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태식이, 민호를 너무 아꼈어. 너는 강했으니까. 하지만 미안해 이 그 사과가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가족을 더 파괴할까?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나는 USB를 찾았다. 아버지의 비밀 파일, 부동산 사기, 탈세, 뇌물. 이걸로 끝내자 내가 중얼거렸다. FBI 대신 한국국세청과 검찰에 익명 제보. 그 후 폭풍이 왔다. 수사팀이 회사 습격. 민호 체포. 어머니의 충격. 혜진 이모의 면책 거래.
모든 게 무너졌다.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아버지는 나를 파괴했어요. 민호를 만들기 위해 민호의 눈에 후회. 그는 8년형. 어머니는 집 팔아 콘도. 나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분노 대신 공허. 3년 후, 민호 편지. 형무소에서 생각했어? 내가 왜 아버지를 선택했나? 내 사랑보다 그의 승인을. 이제 봐, 너가 옳았어. 나는 답 안 했지만 보관했다. 어머니 장례에서 마지막 봄, 민호와 무덤 옆 서서. 고마워, 그가 말했다. 행복해져. 비행기에서 나는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거, 아버지가 훔친 삶을 내 방식으로.